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제가 항상 다른 컨텐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댓글이라든가 이메일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운행 영상에서 몇 다시 몇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그냥 딱 그 Q&A라고 해서 사실 뭐 이런 거 누가 보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그렇게도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을까. 그래서 그냥 그 질문에만 답하는 그런 영상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질문하신 그분만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뭐 다른 분들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이런 영상 뭐 조회수 뭐 이런 거 안 따지겠습니다. 그냥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요. 물론 제가 답하는 내용들이 뭐 전부 정답일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법인 택시 그래도 14년 15년 차죠. 근무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많이 들었던 거, 그 다음에 저뿐만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 다른 기사들이 경험했던 것을 들은 거, 뭐 주워 들은 거, 이런 것을 경험을 토대로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은 또 한번 노조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데를 통해서 물어보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메일인데 제가 좀 한 이틀 만인가 3일 만에 지금 답변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실 분은요,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의 김선행 대표한테 전화를 하시면은 아주 좋은 가격으로 양도와 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개인택시 매물 시세를 통하고, 그 다음에 처음 택시를 시작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팁을 드린다고 하니, 인천에서 개인택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실 분들은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 김선행 대표에게 전화를 하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카엘 택시를 보며 택시 운행 팁, 법인 택시 선택 방법 등 택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자, 이름은 제가 삭제했고요.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서울의 법인 택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운행 중 저의 부주의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 옆부분을 긁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회사와 차주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사고를 제가 냈지만 사고 수습까지 제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 건가요? 택시 업계에 대해 잘 모르나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를 보다 사고를 냈어도 사고 경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진술하지 그걸 수습까지 하는 것이잖아요.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한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오늘 업로드한 영상에서 말씀하셨듯 가맹 비가맹의 급여 체제가 다르다는 걸 다른 기사님을 통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비가맹으로 하고 있지만 입사 전 가맹에 대해서만 얘기를 들은 상태라서 현재 제 근로 조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고 누구에게 문의해야 할지 고민 중 오늘 업로드 영상의 제목을 보고 너무 와 닿는 게 많아서 이렇게 장문의 글로 제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차주한테 받은 견적서를 회사 사고 담당 부장님께 보내드렸는데 내일 오후 1시에 보자고 합니다. 현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걸 계속 제가 자비로 해결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고, 갑을 받아서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된 상황이고 어떤 근무 조건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하네요. 오늘의 사고로 인하여 얘기 꺼내기가 더욱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게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3시간씩 운행하고 비가맹 콜 올수락 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왜 이래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고민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처 남겨드립니다. 가능하면 통화 부탁드립니다. 메일 답장도 좋습니다. 영상 속의 답은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전화번호가 2개예요. 2개인데 하나는 이제 본폰이고 하나는 이제 뭐 콜 용도로 쓰는 폰이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촬영하는 용도로 쓰고, 또 구독자님들과 통화하기 위해서 만든 전화번호이긴 한데, 전화가 정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쓰잘데기 없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진짜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전화했다, 아니면 또 너가 오늘 올 영상 뭐 맞지 않다, 하여튼 그런 전화들 때문에 차라리 저는 그냥 애초에 전화를 전부 다 공개하고 싶지를 않아서, 제 개인적인 전화인데 너무 많이 퍼져버려 갖고요. 그래서 전화를, 그러니까 콜 받는 그 번호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 전화는 제가 거의 방해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콜 받을 때 빼고는요. 그리고 제 본폰 같은 경우는 아예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제는 다 누구예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 지인들하고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일단 근무를 하시는데 사고가 났다고 하셨어요. 뭐 새벽 운행 중 주차된 차, 하여튼 내가 가해자가 된 거잖아요. 일단 인사사고가 없는 것은 다행이고요. 인사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 이것을 회사에서 나보고 처리를 하라고 하잖아요. 보통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저 사고 났어요. 그러면 일단은 사고 경위서를 쓰게 되죠. 내 인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뭐 그림 그려가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고, 어디가 뭐 찌그러졌고, 어디가 뭐 망가졌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경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전화번호, 인적사항도 거기에 다 쓰게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이제 회사 사고 담당자에게, 아니면 상무라든가 전무, 부장, 그런 사람들한테 주게 되죠. 그러면은 연락은 누가 하냐? 나는 이제 거기서 끝이에요. 나하고 피해자하고 대화를 나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은 나한테 전화하겠죠.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회사 사고 담당자랑 통화를 하세요 라고 하면서 미루는 겁니다. 미루는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 지금 요 같은 경우는 큰 사고가 아니거든요.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왜냐면 금액을 깎아야 되니까, 기사 너가 좀 해라, 응? 네가 해라. 근데 만약에 현금 처리를 내가 한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네가 기사에게 처리를 하길 원한다면 그냥 본인이 처리하세요. 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처리하길 원하면 선생님께서 직접 현금 가지고 처리를 하세요. 어떻게 처리를 하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거 나 회사 잘리게 된다. 이거 보험 처리하게 되면 잘리게 되니까 웬만하면 현금으로 하자. 그럼 좀 더 싸게 깎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최대한 깎아서 현금으로 처리하길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사에서 납부해 준다면 다행인데 그것을 기사 보고 가불증 써서 처리를 해야 된다. 정말로 가불증 써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불증 써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그 돈을 돌려받고요. 위자료도 받아야겠죠. 회사는 나랑 합의해야 됩니다. 회사 나랑 합의해야 돼요. 소송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되냐? 그 돈도 물어줘야 되고요.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태료도 내야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감차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나 전번에 나보고 사고 처리하라고 그랬지? 그거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다 녹음해 놓으셔야 돼요. 다 녹음해 놓으시고,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녹음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합의 봤다라는 거, 작성, 각서라든가 합의서 같은 거 다 복사해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그리고 나서 그만두면서 하십시오. 왜 엿먹어야 돼? 얘네들 그렇게 한몫 끊고 당해야 돼요. 아니면은, 난 몰라. 나는 회사 근로계약서하고 뭐고 말해.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한 것부터가 문제이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왜 안 썼어? 근로계약서 무조건 일 시킬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이 회사에서는 선생님은 기사가 아니고요. 기사님도, 선생님도 여기에 기사가 아닙니다. 이건 택시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뭐 어디 편의점도 그렇고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 하고 일을 하셨는지, 그거는 기본인데, 근로계약서도 일단 한 분은 회사가 갖고 한 분은 또 내가 가져야겠죠. 근데 보통 내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귀찮아서 그냥 작성하고 그냥 나와버리긴 하는데요. 그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신고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한 회사가 잘못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계신 그 지역이 서울이냐, 경기도냐, 인천이냐, 아니면 지방이냐에 따라서 또 이 문제가 달라집니다. 서울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요, 이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가면 돼요. 근로계약서 안 썼어? 아유 다행이네. 딴 데 가서 하면 돼요. 그냥 그만두면 돼. 난 몰라. 그만둘 거야. 민사 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민사로 당신 소송 걸 거야? 예,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근무하다가 사고 났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차면 내가 12대 가실만 아니면 돼요. 12대 가실, 뭐 신호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음주운전, 뭐 아니면 뭐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뭐 하여튼 이런 12대 중과실만, 횡단보도 이런 12대 중과실만 아니면은 12대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한 자기 부담금, 내가 전체를 다 물어줄 필요 없어요. 자기 부담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나보고 청구를 해? 뭘 청구를 해요? 내가 뭐 12대 중과실도 아니고 주차돼 있는 차 그냥 내가 친 건데. 그리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양심껏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사고 처리를 하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처벌 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민사로 못 집어넣습니다. 그걸로 협박하는 데도 있긴 한데요.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작은 동네, 만약에 고양시다. 저희 고양시도 그런 거 있거든요. 고양시나 어느 그런 작은 소도시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회사에서 뭔가를 이런 것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하고 다른 회사로 가면요, 그 회사에서는 또한 이 회사끼리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 연대가 되어 있어서 그걸 또 공유를 해요. 그런 기사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취직이 안 돼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파주에, 저희 고양시에서 그랬다. 그러면 저는 파주로 가든가 서울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소도시들은요.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나 인천도 괜찮긴 할 거예요. 부산이라든가 이런 법인 택시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들 있죠. 이런 강역시 도시들, 그런 데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만두고 딴 데 가도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보 공유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건 접수하면 사건 접수해라 해도 그런 거는 운전 중에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운전 부주의 뭐 이런 건 딱지 끊을 일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주차된 차량을 한 거기 때문에 딱지 끊을 일도 없고,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인사사고도 아니고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하여튼 사고 경위서 작성하고 진술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고 담당자가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나보고 하란다? 왜 내가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회사 쪽에서 그냥 나 이 회사 다니고 싶다 그러면은 계속 다니고 싶으시면은 회사 관계자한테 알았어요, 내가 처리, 그 대신 회사에서 돈을 내는 거라면 이렇게 이제 진짜로 가불증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가불증을 쓰신다고 하면은 그 회사 정말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 조합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노조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비가맹으로, 근데 일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거를 왜 기사 보고 하라고 하는지. 일단 지역이 잠깐만요, 지역이 어디시지? 지역이 안 나타나서,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는 무조건
회사 가야 된다. 근데 간혹 가다가 지방에 있는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 택시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또 회사끼리 연대가 돼 있어서 우야무야 그냥 기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경력을 살려야 되니까 경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그렇게 경력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고 처리하라고 하세요. 사고 처리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법인 택시 3년이면 돼요. 아니 뭐 나중에 개인 택시를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뭐 5년 무사고가, 일반은 5년 무사고지만 법인 택시는 3년 무사고거든요. 3년만 무사고면은 상주 가서 교육, 화성에서 교육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바로 개인 택시 양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년 무사고를 하시면 되지, 그죠? 자, 그러니까는 너무 하지 마시고, 이 회사에 내가 계속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처리를 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그만뒀을 때, 너 저번에 내가 일단 내 돈 다니고 싶으시면 내 돈 갖고 처리하세요. 군말 없이 내 돈 갖고 처리를 하시고, 나중에 뒤통수 쳐야지. 너 이 새끼들 나중에 너 전번에 나한테 돈 내라고 했지? 나 그 영수증 다 갖고 있어. 그거 다시 돈 토해내나. 그거 다시 돈 받으시면 돼요. 아니면 나 신고할 거야. 나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도 물어줘야 되지, 가태료도 내야 됩니다. 500만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오히려 걔네들 더 손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시청에다 신고하면 되고요. 만약에 시청에서도 아무 말 없다, 절대 말씀하세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노조에 지금 가입은 안 되어 있지만 빨리 계약서 쓰시고 노조에 가입하시고, 노조위원장이 아무리 어영 노조라고 하더라도 위원장들이, 조합장들이 그래도 중간에서 그래도 다 이렇게 좀 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영 노조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는 조합장한테 좀 이렇게, 지금 문자가 왔는데, 제보팀장, 저번에 제보한 거 제가 뉴스에 제보한 게 또 됐다고 연락 왔네. 하여튼 뭐 그런 거 조합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의 도움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합장이 있다면 조합장하고 한번 상의도 좀 해보시고요. 아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는 이거 새로운 컨텐츠인데요. 한번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칼택시 미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